안녕하세요, 미어캣TV입니다.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소형 SUV 쉐보레 트랙스 1.4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. 요즘 소형 SUV 모든 차들의 거의 대부분 배기량을 줄이면서 거기에다가 터보를 얹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은 다 뒷부분에 몇 점 몇 터보, 몇 점 몇 터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1.4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경차 정도 되는 힘과 마력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경차보다 높아요. 아무래도 터보다 보니까. 1.4 1362cc의 20.4 토크 140마력입니다 뭐 K3 아반떼가 1.6을 사용하는데 터보를 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마력과 토크가 높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부터 시작해서 2200만원까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, 그 위에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 포함이 됩니다. 스페셜 에디션을 제외하고는 프리미엄 트림으로 최고급,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차량의 가격은 아마도 2200만원에서 한 2300만원? 한 2200~2300 주고 샀을 거예요. 트랙스에는 1.4 가솔린 터보와 1.6 디젤 두 가지 모델로 나뉩니다. 근데 가격 차이는 디젤이 187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. 근데 요즘 뭐 디젤 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솔린 187만원 더 저렴하게 가솔린 깨 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. 이제 쉐보레 디자인, 뭐 쉐보레 옵션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 차는 기본적인 안전사양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옵션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. 가격도 착하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쉐보레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일단 잠시 내려두시고, 조금은 선하게, 댓글도 조금 선하게 해서 조금 달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우리 플렉스로 가자고요. 먼저 전면부 디자인부터 보시면 헤드램프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. 여기가 이제 DRL, 데일라이트가 적용되었고, 방향지시 등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습니다. 아래쪽에는 안개등이 적용되었고요.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이 여기가 이렇게 커져요. 근데 이번에는 이 하단부를 키우면서 뭔가 차가 더 무게감이 있어지고, 딱 봐도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실제로 운행해보니 바닥에 쫙 깔려가는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디자인은 되게 멋있어졌다, 더욱더 세련돼졌다. 하지만 이제 쉐보레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스파크에 조금 커진 느낌이다 라고 좀 안 좋은 평을 하기도, 안 좋은 건 아니지, 아무튼 좋게 말하면 패밀리로, 안 좋게 말하면 스파크 닮았다, 예, 이런 느낌입니다. 전체적으로 근데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, 현대 기아가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이 마크를 걔네가 좀 못 만들어요. 근데 쉐보레는 고급스럽게 해서 마크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이제 측면을 보시겠습니다. 네,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 215에 558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18인치니까 컨티넨탈 넣어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 친구들이 조금 좋은 제품을 많이 쓰더라고요. 보통 같았으면 이제 넥센 요 정도 썼을 텐데 18인치에 이제 컨티넨탈이 들어가고, 이 휠이 16인치 18인치 나뉘는데 16인치에도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갑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? 이건 잘 모르겠고, 안전하게 좋게 타세요,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. 그리고 18인치다 보니까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, 우리 강아지들 촬영하고 있어요. 네. 딱 보시면 휠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고, 이 휠 하우스, 이 휠 아치를 보시면 SUV답게 여기가 원래는 둥그러야 돼요, 승용차는. 근데 SUV다 보니까 여기서 일자로 쭉 뺀 느낌, 요런 포인트를 그냥 지나가는 차들 보시면 SUV니까 차가 더 길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, 제가 좀 땀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. 수건을 항상 갖고 다니긴 하는데 땀이 좀 많이 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이 문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보통 일반 차들은 다 소형 SUV 다른 차들 보세요, 다 여기를 뭐 나눠놨어요. 쉽게 말하면 뼈대를 만드는데 이어붙이고 해서 용접 자국이 많아요. 근데 용접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벗겨보면 안에도 용접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 뜻은 뭐냐, 한 프레스로 찍었다는 거예요. 어디서 이어붙이지 않고. 이 16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, 참고로 베뉴가 1400 시작입니다. 셀토스 티볼리가 2400 정도 하고, 그런 차들도 보면 다 이어붙이고, 제네시스 중에 어떤 차도 이어붙였었습니다. 근데 1600만원부터 2200만원 사이에 형성된 차가
이렇게 원프레스로 하나로 찍었다는 거,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차 문을 보면, 두께를 보시면 조금 두껍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아니 소형 SUV인데 왜 이렇게 두껍지?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제가 현대를 욕하는 건 아닌데, 욕하는 거 맞아요. 현대 욕하는 거 맞는데, 현대자동차를 보시면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문도 최대한 좁게 만들고 앞에 이런 대시보드도 확확 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, 옆에서 쳤을 때 막말로 진짜 손으로 막아야 돼요. 그 정도로. 옆에 누가 차가 오면 손으로 막아야 돼. 이렇게. 그 정도로 얇다 이 소리예요. 이 차가 동급 차에 비해서 0.5cm는 더 두꺼울 거예요. 짝 분당.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차 실내 공간만 보시고 너무 좁지 않냐, 쉐보레 이래서 안 되네, 너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제가 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너무 이 녀석이 혼나가지고 제 마음 아파 죽겠어요. 차는 잘 만들었어요. 이 안전벨트에도 안전사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프리텐셔너와 리드미 미터? 아무튼 그게 적용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뭐냐면,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뭐 화학으로 해서 하나가 있어요. 안전벨트를 맸을 때 위에서는 보통 당겨주죠, 이렇게. 근데 아래쪽은 안 당겨줍니다, 이게. 그래서 아래쪽도 같이 잡아주는 게 프리텐셔너. 그 다음에 한번 딱 사고가 나서 당겼다, 근데 이대로 하면 사람이 충격을 하니까 살짝 놔준다고 해요, 이렇게. 이건 너무 많이 놔주고 살짝 놔준다고 합니다. 그게 이제 로드리미터인가? 아마 그 안전사항에 이거는 기본으로 적용돼요. 프리미어 라인 하는 게 아니라 제일 1600만원 선에서도 이게 적용돼 있어요. 컨티넨탈 타이어하고. 그 다음 브레이크에도 전자식 진공 펌프가 적용돼서 쏴주는 거예요, 펌프가. 쉽게 설명해서.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밟았다 떼도 바로 펌프를 쏴줘서 이 시간 차이를 최대한 없애는 거예요. 이것도 기본에 적용된다.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가까운 쉐보레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아마, 근데 비슷해요. 저도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. 예. 자, 이제 측면을 보시면 그 캐릭터 라인들이 잡혀져 있죠. 앞에 헤드램프부터 시작하는 캐릭터 라인, 뒤에 테일램프부터 들어오는 캐릭터 라인 쭉 이어지고,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휠 앞바퀴 뒷바퀴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, 차를 딱 봤을 때 커 보이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이제 후면 디자인을 한번 보시죠.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트랙스 터보가 써있고 프리미어, 그 차의 등급이 나타나져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세상이 낳은 그런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테일램프가 바뀐 게, 살짝 이 반사판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라인을 하나 따줬다는 거랑, 이 테일램프 보시면 여기가 디귿자 형태로 꺾여져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고급 트림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, 이게 디귿자로 해서 차가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, 이것도 하나의 요소예요. 차가 끝까지 뻗었잖아요. 더 커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옆쪽을 많이 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어로다이나믹, 공기 저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. 보통 일반 SUV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라인이 안쪽으로 많이 먹고 들어와요, 이렇게. 근데 이 옆쪽으로 많이 따졌죠. 그렇기 때문에 짐을 넣을 때 굉장히 편리하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 이 차의 트렁크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트렁크는 529리터, 그 다음에 2열을 폴딩 했을 때는 1370리터입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리터는 물 1리터가 몇 개 들어가냐, 2열을 폴딩 했을 때는 1370개가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. 솔직히 저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, 나중에 컨텐츠로 해서. 1370개? 들어갈라나. 짐이 조금 많아요. 네. 지금 보시면 트렁크 공간이 한 요정도 사이즈 나옵니다. 왜 이렇게 좁아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제 생각도 똑같아요. 생각 좁아요. 좁은 건 좁다고 하고, 이제 네, 트렁크 공간은 대략 요 정도다. 많이 좁은데?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, 넓은 공간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라고. 그리고 내가 이 차 생각할 때 조금 왜 이렇게 좁아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그때 가격표 한번 싹 보잖아요? 마음이 싹 내려앉아요, 분노가.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2열을 폴딩 했을 때는 1370리터. 그리고 2열을 폴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.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. 2열 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조금 신기해요. 이 앞에 거를 당기고 앞으로 밉니다.
불편하게 굳이 왜 그러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접잖아요. 그러다 보면 턱이 생기기 때문에 짐을 밀어 넣기가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소한 배려고,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를 내려주시면 싹 들어갑니다. 하기 때문에 짐을 밀어 넣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. 이 포인트 아주 머리 잘 썼단 말이야. 그리고 딱 앉았을 때는 저는 괜찮아요.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뒤에 탔을 때 실내에 들어가는 시트 이런 소재도 막 엄청 싸구려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. 그냥 앉았을 때 무난해요. 그리고 등받이가 살짝 세워져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아래, 제 발 아래를 한번 찍어주세요. 예. 발 아래 보시면 조금 더 파져 있죠. 원래 이 정도인데, 그렇기 때문에 발 공간 좁을 수가 없어요. 좁을 수가. 여러분들 근데 왜 파놨지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이게 발을 파놓다 보면 무릎이 거의 직각으로 가죠. 그렇다 보면 무릎 공간에 있어서 여유로워요. 배뉴 차량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트 포지션을 높게 잡았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그래야 트럭 탔을 때처럼 앞에 무릎 공간이 많이 남아요. 그런 좁은 차들은. 근데 이제 시트가 낮다 보면 스포츠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발이 쭉 펴지기 때문에 살짝 운전할 때는 엄청난 공간이 필요해요. 그러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높인다는 점, 아니면 바닥을 이렇게 센스 있게 깎아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탔을 때 똑같은 공간에서도 그래도 되게 여유롭다, 생각보다 뒷자리 탔을 때 넓다, 이런 느낌입니다.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얼마나 옵션이 없는지 기대하시는 앞자리로 가시겠습니다. 참고로 뒷자리는 220V 하나 있습니다. 온열 시트, 송풍구 없습니다. 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